오랜만에 찾은 여수권입니다. 좋아하는 후배가 낚시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축하도 할 겸 겸사겸사 오늘은 여수권에서 편안한 오후 낚시를 준비합니다. 앞으로 매주 말은 아마도 이곳에서 보내게 될 것 같군요. 소호항에서 출조를 준비하는데요. 이런 기름이 떨어졌나요? 새롭게 시작하는 출조 배에 가득히 배를 불리고 출조를 시작합니다. 여수 후배들의 황당무계한 낚시 무용담을 한참이나 듣는 동안 배는 갯바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수권 갯바위 낚시를 대표하는 세 개의 이름, 금오도, 안도, 그리고 연도. 오늘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특별한 조항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기에 오늘은 가장 멀리 있는 섬 연도 갯바위로 자리를 잡습니다. 오랜만에 여수권 갯바위를 찾았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인가요? 여수에서는 글쎄요, 제 기억에 여수 바다가 영하 3도 4도까지 떨어지는 기억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오늘 그런 날입니다. 새벽에 도저히 낚시를 나오기 어려워서 일행들하고 맞춰서 오후 출조를 나왔습니다. 좀 멀리 나왔네요. 나오다가 금오도를 지나고 안도를 지나서 연도, 그 중에서도 연도 최남단에 있는 대룡단, 소룡단, 소룡단을 돌아서 큰 홈통을 하고 있는 등대 및 여마치라는 포인트네요. 일대가 눈으로 봐도 전체적인 여밭을 형성하고 있고 조류만 조금만 안까지 흘러준다면 오후에 좋은 일조량이 물속에서는 차가운 날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4~5시간 정도 오후에 짧고 굵은 감성 낚시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리는 안쪽으로는 한번 내려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의 포인트는 저도 처음 내리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시작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흐림이 좋은 1호대를 잡았고요. 3000번 1일에 2.25호 원줄 그리고 1.75 목줄이 들어갔습니다. 물색이 조금 탁한데요. 다소 멀리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심대로 봐서는 한 8m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비치보다는 비비치를 잡았습니다. 비비치에 매듭을 11m 정도에 맞추고 공략하는 수심대는 한 7~8m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멀리 캐스팅을 해서 채비를 안정시키고 매듭이 찌에 닿을 때쯤부터 견제 낚시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은 조류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만 들물 방향 동에서 서로 오게 되죠. 물이 약한 시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조류는 흘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시간상 오후 낚시의 시간상으로 본다면 한 4시에서 5시 정도가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포인트 환경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밑 수심이 6~7m, 조금 나가면 8에서 10m, 아주 멀리 흘리면 11m에서 13m 정도까지 나오는 포인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포인트의 유형이었는데요. 채비를 멀리까지 흘릴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의 포인트 공략은 전동 형태의 채비를 잘 운용하면 아주 재미있는 낚시를 할 수 있는 포인트죠. 2번 정도 캐스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인데 지금 시간이 막 초들물이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지금 이 상태만 유지된다면 오후에 입질을 받을 확률은 한 70%는 넘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포인트 환경이 아주 좋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조류, 또 감성 낚시에서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가 큰 홈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선자리 왼쪽으로 홈통이 하나 더 들어가고 작은 홈통에 많이 뽀가 되는 이 곧부리에서 조류가 부딪혀서 왼쪽으로 천천히 흘러가 줍니다. 마치 이것이 감성놈 조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조류인데요. 물색이
조금 많이 탁한, 평상시보다는 좀 탁하다는 거 빼고는 바람도 잘 피해 들어왔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후에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이 상태로 간다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대각선으로 홈통 건너편으로 쫙 조류가 뻗어주는데요. 밑밥 품질을 하면 밑밥의 확률도 아주 높일 수가 있고, 채비를 고르게 흘릴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많은 밑밥이 들어가기보다 조경지대를 따라서 적당하게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다소 적다 싶을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것이 바늘에 달린 재미끼를 물 확률이 더 높아지죠. 아주 멋진 환경입니다. 멋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뭐 오늘 같은 날 계속 오후 시간 내내 이런 조류가 만들어지고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입질을 받지 못한다면 제 탓입니다. 야, 기분이 정말 좋네요. 자, 지금 한 15m 정도 나가면서 비비지에 약 12m의 둔 매듭이 찌에 살짝 닿는데요. 자, 서서히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뻗어나가는 조류의 비조법의 채비 운영, 바로 이런 것이죠. 전체적인 수심은 밴드를 따라 흐르지만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조류가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수심대지만 한 8에서 10m, 멀리까지는 10m라고 보고, 제 매듭은 10에 맞춰져 있고, 매듭이 찌에 닿는 게 눈에 살짝 확인될 때 이렇게 한 1m 정도 살짝 뽑았다가 놔줍니다. 그러면 찌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앞서가던 조류는 항상 윗조류가 빠르죠. 찌가 앞서가더라도 찌에 브레이크를 걸어줌으로써 바늘이 살짝 들려서 미끼 선행을 시키면서 밑밥 뒤를 천천히 또 이 정도 조류면 거의 제가 던지는 밑밥과 어느 정도는 동조되면서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의 비조법 채비는 과도한 채비 견제보다는 적절하게 1m 정도를 한 번씩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각도로서 미끼가 밑밥과 동조되면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오후 시간 내에 이런 환경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좋은 놈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조류의 흐름이었습니다. 포인트 환경이 정말 좋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오늘의 포인트 환경과 낚시 방법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내린 포인트는 그림과 같이 매우 큰 반을 하고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제가 선 곳 왼쪽으로 또다시 제법 큰 규모의 많이 만들어지는 포인트였습니다. 간조 상황에 내렸으므로 들물이 진행되면서 조류의 방향은 이렇게 흐르면서 낚시자리의 발 앞에서부터 큰 홈통의 건너편 쪽으로 적당한 조경지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경지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나 조류의 속도가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낚시자리 위주로 살펴봅니다. 몇 번 캐스팅을 해보니 바로 발밑 수심이 약 6, 7m, 조금 나가면 8에서 10m, 30m 이상 멀리 흘러나가면 11m에서 13m 정도까지 수심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의 포인트이고, 조류도 발밑에서 먼 곳으로 흘러주는 상이었으므로 전유동 채비가 빛을 발하는 포인트 유형이죠. 저는 시작하는 채비로 비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제로 쿠션에 비봉돌 1개를 물리고 목줄의 중간 바로 아래쯤에 비봉돌 1개를 더 물리고 감성돔 3호 바늘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매듭의 위치를 약 13, 4m의 위치해 줍니다. 그리고 그림의 바로 이 지점, 조경지대가 시작되는 약 10m, 15m 앞에 채비를 넣습니다. 조경지대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 떨어진 채비는 밑채비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조경지대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채비가 흘러가면서 발밑
6, 7m를 지나고 8에서 10m 수심대를 흘러갈 것이며, 멀리 나가기 시작하면 11에서 13m의 수심대 먼 곳까지 채비를 보내게 되는데, 가까운 곳부터 약 3, 40m 지점까지는 전유동으로 채비를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반유동 채비가 되는 것이죠. 지금의 제 채비가 만약 일반적인 반유동 채비라면 채비가 흘러가는 여러 수심대 중에서 어느 한 수심대만 공략이 가능하겠죠. 반유동 채비의 수심보다 깊으면 미끼는 수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이 될 테고, 얕으면 미끌림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의 포인트에서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수심대의 중하층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유동 채비가 확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우 먼 곳까지 채비를 흘려보내는 환경에서는 전유동 채비의 물속 상황을 신뢰하며 채비를 흘려보내기란 쉽지 않는, 확률이 떨어지는 낚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채비의 구성은 이런 상황에서 채비를 멀리까지 흘리더라도 채비의 물속 움직임을 신뢰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채비의 운영법과 움직임을 이번에는 조금 입체적인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낚시를 하는 포인트의 물속 환경은 그림처럼 15m 전후의 거리가 6, 7m, 2, 30m 거리가 약 8에서 10m, 3, 40m 이상 정도에서는 11에서 13m 전후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류가 멀리 흐른다고 해서 무작정 멀리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저는 오늘 약 50에서 60m까지를 공략 범위로 잡고 바로 그림의 이 공간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럼 채비 운용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BBG에 비봉돌 2개를 분납한 채비로 조류 흐름이 시작되는 가까운 곳에 채비를 투척합니다. 캐스팅 후 채비가 안정되기 시작하죠. 가까운 곳에 6, 7m에 채비가 안정되면 더 이상 채비를 내려가지 않도록 원줄을 살짝 잡아주면서 전유동 채비로 운영합니다. 그 상황에서 채비는 조경지대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8에서 10m 수심대로 접어들겠죠. 채비가 흘러가는 상황에 맞추어 원줄을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전유동 채비의 수심을 더 확보해주면 바늘에 달린 미끼는 그림과 같이 확률 높은 수심대를 지속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채비는 또다시 조금 더 깊고 먼 11m 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원줄을 견제 없이 풀어주면서 제가 최대 공략 범위로 잡은 11에서 13m 권역의 약 4, 50m 지점부터는 매듭이 지에 닿도록 운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유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채비의 가장 큰 장점은 점점 깊어지는 수심대의 모든 권역을 전유동 형식으로 채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최대 수심대에 접어들더라도 완벽한 공략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께는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낚시의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방법임에 분명한 것이 비조법의 채비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3시가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1시간 정도 4시, 4시 반까지 확률이 아주 높은 시간인데요. 낚시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류가 아주 잔방잔방한 조류가 받쳐서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잡어의 입질도 없는 상황인데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계속 지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멋진 조류와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낚시에 완전히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적당하게 밑밥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낚시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조류와 밑밥 또 바닥층 가까이 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몇 마리의 감성돔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입질을 받을 확률을 아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왔다가 제 크리를 물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반 멋진 시야의 감성돔을 기대합니다. 야, 좋아. 잘 들어간다. 자, 오늘따라 제가 포인트 예찬이 길군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좋은 환경의 포인트 여건이었습니다. 낚시를 다니면서 멋진 포인트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감성돔을 대상으로 본다면 꼭 다시 한번 조용히 내려보고 싶은 포인트로 기억되는 곳이었습니다. 야, 이거 뒷산으로 해가 넘어갑니다. 그림자가 생기자마자 곧바로 추위가 체감 온도는 한 2, 3도 정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 첫 입질이 어렵네요. 잡어 한 마리 물지 않는데 포인트 환경은 너무 좋고 뭐 수온, 바람, 좋은 환경에서 고기가 물지 않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오늘 포인트 환경은 금방이라도 뭐 없는 감성돔도 와서 막 물어줄 것 같은데 입질을 받지 못합니다. 뭐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는 남아 있는데 이런 멋진 환경에서 입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를 저한테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뭐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기에 오늘은 더욱 열심히 낚시에 집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성돔을 만날 확률이 높은 여건의 포인트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잡어 한 마리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찌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 포인트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리려 합니다. 위로 한 계단 올라서야 되겠다. 어느새 들물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기에 한 계단 위로 올라섭니다. 철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도 포인트의 환경은 금방이라도 지가 빨려들 것만 같은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 잘못 내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못한 환경의 포인트에서 마리수의 감성돔을 만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제가 느끼듯 아주 멋진 환경의 포인트에서 차보 입질도 한번 받지 못할 때가 있지요. 물론 낚시라는 것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좋은 기법과 실력보다도 물속의 작은 자연적 환경 하나가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내 방송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대상어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 되는군요. 하지만 정말 멋진 포인트 환경에서 구사하고 싶은 낚시를 마음껏 하고 돌아가는 만족한 낚시를 할 수 있었기에 적지 않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방송이라 대상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촬영할 수는 없기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번 주는 멋진 파이팅 장면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군요.
마지막 캐스팅에 들어갔습니다. 아쉽네요. 5회 내리면서부터 조건이 너무 좋았었는데 전체적인 조항이 썩 좋은 편은 아니고 저소음기에 들어서 핑계댈 게 많겠지만은 오늘은 제가 완패한 것 같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바람도 완전히 피해서 내렸고 조류, 물색, 포인트 환경 모든 것이 감성 낚시를 하기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물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낚시기에 정확하게 물속 상을 알 수는 없지만 감성돔의 입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댄다면 오늘은 제가 완패한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졌습니다만 잠시 후에 한국과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이 있는데요. 축구는 반드시 이기기를 기대하겠습니다.